안녕하세요. 락토 약사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건기식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먹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제인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그런 의약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엄청나게 환자가 늘고 있고, 결국은 이런 항바이러스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팍스로비드를 이해하기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복제돼서 퍼뜨리는지, 이거에 관해서 먼저 알아봐야 이 팍스로비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좀 복잡하지만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바로 그 유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겉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고요. 내부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도 아니고요. 단순히 이 두 가지 조성으로 인해서 스파이크가 딱 결합을 하고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얘네들은 복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듭니다.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보시면 보라색 길쭉하게 있죠. 이거를 만들고요. 이게 조금하게 바이러스 표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서 이제 감싸기 위해서 잘라내게 되는데, 그 자르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죠. 그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약물이 바로 팍스로비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 3CL이라고 하는데, 이 효소를 차단해서 길쭉한 이러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쪼개지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팍스로비드는 한 번에 3알을 먹어요. 분홍색 약 2알. 이거는 실제로 이 길쭉한 보라색 부분을 잘라내는 그러한 효소를 차단하는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를 더 먹는데, 이거는 분홍색 약을 몸 안에서 안정적으로 길게 유지를 하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또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그래서 분홍색 2알에 흰색 1알, 이거를 아침에 이렇게 3알, 저녁에 3알, 식사와 관계없이 5일간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약은 감염 후 빠른 시간 안에, 즉 5일 안에 먹어야지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팍스로비드가 과연 오미크론에도 들을 것이냐, 오미크론 변이, 또 앞으로 혹시 나올 수도 있는 다른 추가적인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들이 많죠. 사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독감 바이러스죠. 치료제인 타미플루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 타미플루가 이 표면 단백질을 차단하는 약물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을 만약에 이 약이 차단하는 거라면, 변이를 일으키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뀌거든요.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1N1, H2N2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 표면 단백질이 1번부터 5번까지, H는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H1N1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바뀌면 표면 단백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이 안 듣겠죠. 그래서 백신 같은 거 안 듣는 경우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변이로 인해서, 그러면 안 듣겠죠. 이 표면 단백질을 차단하는 약물이라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팍스로비드는 거기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모든 어떤 표면 단백질이건 이것이 쪼개져 가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약물이기 때문에 모든 변이에 전체적으로 잘 들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는 거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은 너무 쉽게 변이가 되기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 과학의 어떤 예측을 보건대 이 약은 변이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잘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죽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바이러스는요, 세균보다 훨씬 죽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단순하면 약물이 타겟으로 삼을 만한 곳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치료제인 타미플루 어땠어요? 표면 단백질이 2개거든요. 자, 그림을 보시면 뉴라미니데이즈, 이게 N이고요. 헤모글루티닌이라고 하는 이게 H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1, N1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2가지 표면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약물을 쓸 기회가 2가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 단백질이 1가지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 1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적은 거죠. 그만큼 이 약물을 침투시킬 수 있는 그 경로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균이라든가 우리 사람 얼마나 복잡해요. 수많은 장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의해서 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차단하면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할수록 훨씬 약을 개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이 약물은 또 주의사항이 있죠. 잘 알려져 있죠. 간 대사 효소를 갖다가 억제를 합니다. 자, 우리 타이레놀이건 무슨 약이건 우리가 먹으면 그대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약이 간에 가서 조금씩 무독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먹는 약이 왜 있습니까? 무독화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기간만 효과가 나는 거죠. 간 대사 효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외부 이물질을 갖다가 무독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 팍스로비드는 흥미롭게도 이렇게 무독화시키는 이 간 대사 효소를 중단시켜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약물들은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면 한 8시간 만에 쭉 떨어진다라고 하는 통계 때문에 약물의 농도를 맞춰가지고 복용을 하는데, 이 효소가 차단되니까 약물이 더 오래 가겠죠. 또는 약물 농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건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하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약물들을 복용을 할 때는 이것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약물 농도를 높일 수 있어서 효과가 세지거나 아니면 독성이 강해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먹는 약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이거는 식후랑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뭐 특별히 아주 심각하게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또 많은 연령대에서, 지금은 이제 고연령대에서만 먹고 있지만 뭐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뉴스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평소에 잘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건기식 얘기는 아니었고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